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대본에 있으니까요. 네. 네. 대본을 유나님이 쓰셨다고. 예예예. 네, 저는 말이죠. 예. 체크하지 않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근데 라고 이렇게, 네. 사실이시잖아요. 뭐 이것저것 보죠. 많이 보고 진짜. 좋아하고. 네. 네. 아니 블럭 씨는 잠을 자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수많은 콘텐츠들을 늘 체크하시고 네. 살펴보시고 네. 격려하시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인데 네. 진짜 시간 어디서 나세요? 그걸 다 보세요? 시간은 네. 보통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해 잘 못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 살면은 이게 다 이동 됩니다. 시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되게 사랑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시다던데.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 먼저 얘기하실 거라고. 네. 그래요? 네. 그럴게요. 네. 우리 블럭 씨가 기선 제압하기 전에 제가 한번 기선을 제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팝을 사랑하는 우리 K-팝 동이들이라면 애정에 맞이 않는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대 KBS의 음악 프로그램 대뮤직뱅크. 네. 저희가 오늘 뮤직뱅크와 관련된 테마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은행장 특집을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은행장 어떤 분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음악도 듣고 그런 시간 맞아요.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좋아하는 은행장들의 리스트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달려볼게요. 김유나 블럭의 K-팝 K-팝 메이트.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6월 11일 일요일 첫 곡으로 비의 나쁜 남자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아마 조금 연령대가 어린 K-팝 동이 분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앞에 나레이션 나오면서 이게 뭐야 잘못 틀었나? 약간. 야, 말해봐. 네. 되게 잘하시네요. 잘했죠. 네. 이거 JYP 특징이에요. 원래 그것도 있잖아요. G.O.D 노래 중에서도 싫어. 그쵸. 뭐 이런 거. 네, 그런 극적인 요소를 곡에 녹이는. 네. 박시영 씨가 참 그런 거 좋아해요. 네. 네, 피해 그래서- 나쁜 남자. 듣고 왔습니다. 네. 뮤직뱅크 은행장 특집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도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안 하셨나요? 네. 너무 자연스러웠네요. 너무 성대모사만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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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유나님은 학창 시절 음악 방송을 기다리던 학생이었나요? 라고. 저는 네.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긴 좀 그런데 네.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그거 있잖아요. 잔악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이 낳은 괴물 이런 네네네. 유행어가 있는데 저는 거의 음낙괴. 음악이 나은 괴물.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음방이 낳은 괴물. 네. 그래서 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네. 가요 톱 10이 절 키우고 네. 아메리칸 탑 40가 저를 그럼 뭐 했어야 되지? 낳은 게 먼저구나. 가요 톱 10이 절 낳고 네. 아메리칸 탑 40가 절 키웠다. 저는 진짜 그런 미디어에서 보고 듣는 음악으로 네.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한 아이였어서 네. 어렸을 때 블럭 씨는 안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TV 보는 프로그램 지정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공부 안 하고 맨날 TV만 보고 라디오만 들으니까 네가 보고 싶은 걸 적어라. 네. 그 시간은 무조건 자유롭게 보게 해줄 테니까. 전 그때부터 5개 정도를 볼 수 있으면 3개는 그냥 음악방송. 네, 가요 프로그램을 우와. 무조건 보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TV 시청에 큰 제한이 없었습니다. 좋다. 네. 세대 차이인가?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왜 이렇게 봤고, 엄했어? 나한테 왜 그랬어? 저는 아주 네. 어릴 때부터 음악 방송을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너무 어릴 때는 왜 사람이 기억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님의 어떤 증언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제 조각을 맞추곤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처음 음악 방송 본 게 박남정 선생님의. 근데 이제 우리 조심해야 돼. 널베이라고. 오늘 이런 거 얘기하면 저희 밀레니엄 K-팝 둥이들이 이 사람들 너무 그래요? 너무 근데 이미 가요 톱10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거의 손범수 선생님부터 나와야 되는데. 옛날 가요 이런 거 영상 다들 좋아하시던데. 아무튼 그렇죠. 요새는 또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네. 어쨌든 박남정 실시간으로 보고 자란 블럭 씨. 네. 그런 근데 사람이 이제 박남정 지금은 씨가? 스테이시를 좋아하는. 박남정 씨가
씨가 진행을 한 건 아니죠? 그때 아니, 인기가 아니, 있었다는 그 얘기죠? 기억니은춤. 그쵸. 근데 그때는 블록 씨 진짜 어리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어떤 첫 기억이에요. 이 춤이. 널브리며가. 네, 저에게도 굉장히 초창기의 기억인데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뉴런 뭐 이런 게 발달이 돼 있으신 분이셨나 보다. 기억력이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둘 다 지금 이제 음악방송의 진심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기나 길게 또 수요 없는 공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뭐 진짜 케이팝 이야기하면서는 이제 음악방송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일주일 가운데에서 거의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양한 채널에서 음악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매주 금요일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KBS의 뮤직뱅크 되겠습니다. 즐겨 보시나요? 그럼요. 이제 예전에는 또 배우분들이 또 은행장에 해당하는 MC를 많이 맡으셨어요. 약간 배우 가수 조합이죠. 그렇죠.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라인업을 보면은 화려합니다 정말.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송혜교, 이나영, 소희연, 장희진, 뭐 지성, 남궁민, 박보검, 박서준 뭐 이렇게. 이게 되게 다 신인 때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인 배우의 뭔가 예능 등용문 같은 느낌으로 이 뮤직뱅크 은행장 자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뮤뱅의 안목이 또 어마어마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KBS 또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방송이니까. 어쨌든 그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은행장이 이제 이채민님도 배우시고. 맞아요. 그런데 뮤뱅이 참 이제는 가요 톱10보다도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1000회도 훌쩍 넘긴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 이제 너튜브 통해서 뭐 직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또 같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은행장 두 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 있는 그룹이 두 분을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참 재밌어서 본방사수를 이제 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 직캠 얘기 해주셨는데 요즘에 음악 방송의 의의 중에는 진짜 그 직캠이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뮤뱅 직캠 생각을 하면 뭐 이게 확실치는 않을 수도 있는데 4K와 8K를 제일 먼저 아마 그 채널에 올려줬었던 직캠으로 올려줬었던 그 음악 방송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상당히 커다란 TV를 구매했었을 때 사실은 최애 직캠 영상을 가장 고화질로 볼 수 있는 것이 뮤직뱅크 직캠이다. KBS 팝 들어가면 된다. 얘기하면서 저에게 그 지식을 나눠줬던 기억이 새삼 나서 그 얘기를 살짝 더 하고 싶기도 했고요. 뮤직뱅크는 저는 그 안정적인 카메라 워크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타 방송사에 굉장히 화려한 그 카메라워크이나 무대 연출이 화제가 될 때도 많긴 많은데 KBS는 확실히 그 전통의 어떤 전통의 맛, 그 진짜 그 교과서로 배웠어요. 같은 느낌의 딱 그 전형적인 어떤 카메라 워크나 무대 연출이 있는데 근데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안정감. 때로는 이렇게 왜 그 타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도전하신단 말이에요. 화려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가끔은 이제 안정적인 그냥 정말 무대를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는 때가 좋을 그래서 때가 제가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우선 그런 그 이제 이 비방 용어일지도 모르지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이제 카메라 워크가 들어가는데 그게 달했던 때가 그 부장뱅크라고 이제 또 유명한 시절에 한 번 있는데 모종의 사태로 이제 각 부장님들이 카메라를 잡아서 이 뮤직뱅크 한번 확 담아주셨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 레전드였다. 아직까지도 케이팝 좋아하는 우리 케이팝 둥이들 사이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카메라 워크와 이제 정말 보여줄 때를 딱딱 보여주는 천재 카메라 워크가 돋보였던 시절이 있었다. 뭐 그것도 좀 생각이 나긴 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은행장은 쭉 알아볼 테지만 제가 최근에 이 은행장들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엔 약간 그 음악방송 MC들 특유의 어색함들이 있어요. 약간 좀 뭐 뮤직, 뱅크 막 이런 거 하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약간 로봇처럼 얘기하는 그 특유의 말투가 있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이게 좀 세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으로 오면 올수록 그게
나이나 경력이랑 상관없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이제는 좀 타고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뭔가 어색함이 정말 1도 없는 네. 진행들을 보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끼 넘치는 사람들이 은행장으로 점점 많이 데뷔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시대에서 활약을 했었던 은행장들을 살펴볼 텐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최근 은행장들을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픽을 해왔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자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낳진 않았는데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갈게요. 오늘 K-팝 메이트는 뮤직뱅크 은행장 특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대기표를 뽑지 않아도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주중의 마무리 주말의 시작에는 늘 이들이 함께였는데요. 불금 워밍업하기 딱 좋은 프로그램이죠. 뮤직뱅크 은행장 은행장 특집. 특집. 요거 네. 약간 KBS 뭐라 그래야 되지? 개런티. 뭔가 이렇게 KBS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능한 오리지널 것. 네. BGM 가져다 주신다. 좀 진행할 뻔했잖아요. 생방송 뮤직 뱅크 이럴 뻔했습니다. 네. 이 신명나고 현장감 넘치는 BGM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뮤직뱅크 은행장 특집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으로 봤던 그리고 좋아하는 은행장 분들에 대한 추억과 함께 노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한 명씩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블럭 씨가 좀 오랜만에 맞다, 이 가수 은행장이었지 하는 가수를 데려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스타의 보라님을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보라 씨. 보라님이 1년 반 넘게 하면서 네. 그 뮤직뱅크 최장수 MC예요. 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서준 씨와 함께 최장수 MC를 했었는데 그 전에도 스페셜 MC를 한 차례 한 적이 있고 또 뭐 타사 가요 프로그램에 스페셜 MC 이력이 있어서 어떻게 네. 보면은 준비된 MC였던 거죠. 그래서 뮤뱅 MC가 끝난 이후에도 스페셜 MC를 한 적이 있기도 하고 이게 되게 그 나름의 그 큰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는 배우가 돼서 또 작품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시스타가 여전히 또 서로 좋은 활동을 하고 또 각자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하면서도 서로 간의 우정을 계속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분은 배우고 두 분은 또 솔로로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았지만 또 언젠가는 네, 또 시스타 만나고 싶다. 또 여름이니까. 저희 항상 재결성을 가장 꿈꾸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이 시스타. 그렇죠. 여름만 되면 또 생각나는 그룹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왜 이렇게 내가 아쉬운지. 네. 네. 왜 제가 시스타가 여름에 없는 것이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 또 워낙 다시 재결성하는 그 시절 그룹들이 좀 많다 보니까 더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선생님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네, 다시 한번 돌아와 주시길 바라는 바람 갖게 되고요. 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보라 씨도 그 진행하실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진짜 근데 이 나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 그
똘망똘망한 그렇죠. 그 있어요. 약간 그 아우, 맞아요. 야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약간 맞아요. 그때는 되게 어렵구나라는 게 그쵸. 새삼 그 근데도 느낌이 있죠. 진짜 그 야물딱진. 그렇죠. 네, 그 느낌이 진짜 있어서 제가 기억하는 되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그 은행장님들을 떠올려 보면 참 진짜 부모님이 참 좋으시겠다. 얼마나 그냥 다들 그냥 저렇게 야물딱진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라 씨도 그때 참 그 건강한 이미지와 함께 너무나 시원시원한 진행을 보내줬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참 보면서 참 말 잘한다. 그리고 그렇죠.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뇌와 돌발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동요할 것 같지 않은 MC. 준비된 MC. 정말로. 아이브의 네. 장원영 씨를 제가 한번 모셔와 봤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블럭님이 보라 씨가 1년 반 넘게 진행을 하면서 최장수 MC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장원영 씨도 못지가 않아요. 최근 기준으로 보자면 1년 4개월 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거의 최장수에 가까울 정도로 그 상대 MC가 바뀌었음에도 계속 뮤직뱅크를 지켰던 은행장이었었고요. 네. 2021년 10월부터 23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이 뮤직뱅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 은행장 데뷔 때가 또 굉장히 어렸어요. 2021년 데뷔인데 2004년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은행장으로 활동을 했던 건데 처음 은행장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너무 찰떡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 역시 증명했다. 네. 뭐 실력으로 증명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네. 또 그 은행장을 하면서 연말 음악 뭐 시상식들에서도 상당히 자주 진행으로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맞아요. 음악 말고도 이제 다양한 어떤 시상식에서 진행으로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진짜 좀 진짜 똑 부러진다. 되게 꽉 찼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안정적인 그 진행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은행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똑 부러지는 면에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니 그렇죠. 그 약간 의연한 근데 모습. 거기서 약간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마지막 한다 그러면 다들 좀 이제 한번 뿌앵 한 번들 아무리 이제 좀 장차도 그렇게 하는데 순간이 있을 텐데. 우리 원영 씨는 눈물은 이렇게 그렁그렁 고여 있는데도 저희 다음에 또 만날 거니까요 하면서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옹골찬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당찬토끼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올곧은 진행 보여줄 것 같은 이후에도 아마 20대 내내 다양한 시상식들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아이콘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 은행장님, 원영 은행장님 한번 모셔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를 두 곡 이어서 들어봐야죠. 또 우리 네. 은행장님 노래들도 다 들을 거거든요. 그렇죠. 블럭 씨는 어떤 곡 가져오셨죠? 네, 저는 시스타의 러빙 유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러빙 유에 이어서요. 저의 최애 은행장이죠. 장원영 씨,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시스타의 러빙 유 그리고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름 노래들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시원한 느낌이 들고 네. 저희도 노래 듣는 동안 저희 대스테이션 Z의 PD님이 이 장원영 씨, 우리 원영 은행장과의 소소한 에피소드 하나 남겨주셨는데 네. 그 원영 씨가 은행장 그만둘 때 팬분들이 이 KBS 안에 있는 카페에서 쏘셨다고 그 음료랑 샌드위치를 쏘셨다고 하네요. 보통 저도 이제 항상 방송국 다니니까 뭐 생일이나 뭐 일 있을 때 이제 그 컵홀더 같은 걸로 축하하는 거는 자주 보는데 그걸 뭐 커피차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원분들에게 쐈는지는 또 몰랐어요. 야, 뭐 원영 씨도 영앤리치지만 우리 팬분들도 상당하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 PD님 밤방송이라 출근이 좀 늦으셔서 받으시지 못하셨다고? 드시지 못했다. 안타까운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가야 되네요. 뭘 해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최은행장 소개를 할 차례인데요. 여기 먼저 또 하시겠어요? 좋아요. 네.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각 그룹의 막내 라인들이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그 막내들이 야물딱죠.
늘 그런 것 같아요. 아, 요즘 항상 왜 그룹마다 막내 온탑 이런 얘기 하는데 네네네. 좀 많은 그룹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리더나 이런 친구들이 좀 이야 약간 이럴 때 막내들이 언니, 형 이러면서 딱 잡아주는 예, 그 야물딱짐들이 르세라핌의 은채 씨에게도 있습니다. 예, 이 은채 씨는 지금 은행장. 맞아요. 현 네. 은행장이시고 네. 사실 저는 솔직히 블럭 씨가 이분을 빼앗아 갈까봐 상당히 그쵸. 전전긍긍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블럭님이 넓은 아량으로 저에게 양보를 해주셔서 제가 최은행장으로 모셔올 수가 있었고요. 네. 은채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좀 야물딱지지만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이 르세라핌이라는 팀 안에서 언니들이 은채 씨를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막 보듬어주고 귀여워하는 그것 때문에 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의 특유의 약간 당당 강아지 같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뭔지 아시죠? 네네네. 은혜 씨한테서는 약간 그게 늘 느껴져서 되게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은채 씨도 17살에 지금 은행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2006년생. 네, 2006년생으로 이제 올해부터 은행장을 시작해서 정말 대단하다. 이 나이에 전 뭐 했나를 늘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런 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은 되게 생각도 길어지고. 남들은 은채 씨, 막 원영 씨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17살에 세계 최고의 음악 아니야, 프로그램에 늦었고 우리는 은채님을 보면서 은채님 너무 귀엽고 당당하고 그래요. 참 잘한다. 그죠? 여기서 딱 멈춰야 됩니다. 그래요. 그만할게요. 네. 자학으로 간 건 아니었는데 네. 그냥 항상 좀 이런 프로그램을 어쨌든 이끌어가는 MC를 한다는 게 좀 대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왜 요즘으로 올수록 그 MC들 볼 때마다 진짜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좀 준비된 MC, 준비된 연예인 같은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두 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 방송을 많이 봐왔지만 네네. 정말 이 나이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정말 여기가 나의 무대 같은 느낌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간다는 게 대단하다. 그렇죠. 느낌을 세상 갖게 되는 대표적인 은행장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채 씨는 우연히 그 2월 10일 날한 첫 방송을 보기도 했었는데 첫 방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을 프로 MC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타고난 끼 그리고 그 사랑받으면서 만들어진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최근에 뮤직뱅크를 정말 싱그럽게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가지고 온 곡은 우리 은채 은행장님이 있을 때 르세라핌이 1위를 또 했거든요. 이거 은행장은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행장 있을 때 자기 그룹이 1위하면 그 마지막에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1위 발표합니다 할 때 꽃다발 원래 다 들고 있잖아요. 자기가 트로피랑 들고 있다가 자기 그룹 얘기하면서 막 너무 좋아요. 막 그 무대에서 이제 안 내려가도 되는 그 앵콜 무대를 계속 같이 진행하게 되는 그게 또 굉장히 메리트인데 이 언포기분으로 르세라핌이 5월 둘째 주 1위를 기록하면서 또 그 훈훈한 광경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때도 은채 씨가 이제 이게 자기 꿈이었는데 은행장 하는 동안 자기 그룹이 1위 하는 게 꿈이었는데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역시 보는 사람, 무대 위에 있는 사람 마음이 다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는 네. 오마이걸의 아린 가져왔습니다. 저도 아린 씨 진짜 은행장 할 때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그 MC 스테이지 아시죠? 그 투바투스님 알죠. 맞아요. 돌핀 했던 하죠. 그게 이제 저 손동작 지금 보여드렸는데 저 뭐죠? 약간 이거 뭐지? 왼발, 오른발 이런 천기, 백기 이런 뒤집기 아닙니다. 뒤집기 아니고 네. 안무고요. 네네. 어쨌든 이제 MC 스테이지 조회수가 또 3천만 뷰를 넘었어요. 그만큼 그리고 또 그 코시국에 맞아요. 이 무관중 진행을 사수하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준 은행장이기도 하고 연기 활동도 하고 예능도 하고 되게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TMI지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저로서는 그 지하철에 특히 아린님의 광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네, 팬분들이 준비한 광고? 아니요. 그 특정 상표 광고. 상품 광고. 되게 많아서 그 정말 오며 가면 되게 많이 보면 익숙해져서 그런지 약간 친숙해졌다. 그래서 뮤직뱅크를 볼 때도
응원을 하게 되더라. 아, 그럴 수 그리고 있죠. MC 스테이지도 워낙에 기억에 많이 남았고 그 두 사람이 만든 그 특유의 분위기가 아, 있어요. 있어요. 약간 예. 초식 동물들 같은 느낌? 아 그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그런가? 네. 근데 이게 뭔가 둘 다 약간 어쨌든 풀을 먹고 사는 듯한 느낌. 이슬?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초하단 아, 그러네요. 그 제가 이상의 너무 네. 그런 느낌이 네.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저도 돌핀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진행을 할 때 저도 문득 기억이 났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금요일 5시면 사실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피곤하고 화가 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그쵸. 가장 살고 지쳐 있을 때입니다. 정말 누가 날 치고만 지나가도 너무 화가 나는 시간대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들이 등장해서 뮤직, 뱅크 이런 걸 해주는 순간 그렇죠. 온도가 바뀌죠. 라라라라라라라 그쵸. 같은 느낌의 네. 뭔가 그 이온 음료를 그렇죠. 원샷을 탁 한 듯한 그 청초함이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간 금요일 그 시간대 뮤직뱅크를 TV를 딱 틀어놓으면 네. 거의 화분 열대 갖다 놓은 것 그쵸. 같은. 막 갑자기 유칼립투스 막 이런 그쵸, 막 그쵸. 향이 막 나는 것 플랜테리어가 같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맞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좋았다.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오마이걸의 돌핀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르세라핌의 언포기븐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하시죠. 오마이걸의 돌핀 그리고 르세라핌의 언포기븐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그 뮤직뱅크를 꾸준히 봐온 추억들도 좀 새록새록 돋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네, 즐거운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K-pop 메이트 오늘은 뮤직뱅크 은행장 특집으로 K-팝의 충성충성, 그리고 KBS의 충성충성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의 추억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뭐 충성도 하면 좋죠 뭐.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은행장 특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라스트 픽인데 특이하게도 두 사람 다 이제 남자 맞아요.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좋아했었던 그 남성 아이돌 은행장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모셔왔는데 두 분 다 최근이고 그렇죠. 그리고 느낌이 좀 달라요. 그렇죠. 다른데 그게 있다. 무엇이죠? 약간 제가 꼽아온 분은 골든차일드의 보민 씨인데 그 블럭씨의 픽도 약간 이거 KBS 특 아닌가? 특집? 갑자기 이렇게 신나셔서 왜냐면 약간 그 바른 느낌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하게 되네요. 근데 뭔지 알겠죠? 아이돌들이 굉장히 저희는 뭐 다채로운 어떤 캐릭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일 좀 이제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편하게 키웠을 것 같고. 이게 진짜 수긍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이 두 사람은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진짜. 약간 좀 올바른 이미지. 역시. 이렇게 심성이 곧고 그쵸. 정직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보면 좋은 말만 있을 그리고 어디 것 같은. 동네 가면 괜히 그 동네 그 어르신들도 다 호감. 그렇죠. 누구네 집 누가 참 애가 좀 괜찮아 뭐 이런 얘기 듣는 딱 그런 느낌이네요. 누군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 이제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골든차일드 보민 씨인데 또 재밌는 게 또 보민 씨도 막내거든요. 팀에서. 그래서 확실히 요 똘망진 아이돌 그룹의 막내 라인들이 KBS 뮤직뱅크의 은행장들을 아주 제대로 꿰차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는 진짜 보민 씨 딱 봤을 때 그 느낌이었거든요. 보민 씨 같은 사람이 아마 이 뮤직뱅크가 제일 원하는 MC상이 아닐까? 뭐냐면 아까 그 바른 이미지도 그렇고 그 보통 지금 현재 은행장 분들이 그러니까 좀 젊은 신인 남성 배우분들이 많이 그렇죠. 했었단 말이죠. 근데 보민 씨가 이제 연기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배우 이미지와 가수 이미지가 동시에 있으면서도 뭐 저 집 보민이가 참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성 같은 것도 보민 씨가 좀 굉장히 낮거든요. 좀 낮고 중후한 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분명히 이 뮤직뱅크가 상당히 선호하는 그 타겟 안에 들어있는 MC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기본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발성 또 이제 워낙에 K-팝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 지식들도 되게 많아서
진행하는 걸 보고 있으면 여러모로 아는 것도 많고 좀 안정적인 진행이 돋보였던 기억도 들어요. 그래서 그때 조합이 저 이 조합도 너무 좋아했었는데 여기도 약간 땡카리 스웨트 조합이거든요. 남자는 이제 보민 씨고 여자가 예은 씨. 그렇죠, 그렇죠. 예, 신예은 씨였는데 네. 이 둘이 처음으로 KBS 연말 연예대상에서 그 뮤뱅 MC로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었대요. 최초로.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또 잘 어울리는 MC 한 쌍으로서도 한 시절을 보낸 은행장 커플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민 씨는 좀 귀여운 게 안 그래 보이는데 되게 뿌앵맴이거든요. 네, 되게 차분해 보이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그 비하인드 영상 같은 데서 무대 위에선 되게 의연하게 했다가 마지막에 내려와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뿌앵하는 모습이 상당히 귀엽기도 했다. 그런 저의 감상 말씀드리면서 네. K-팝 어디에서 계속 이런 인재가 나오는가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유나님이 막내를 이제 데려왔는데 저는 리더를 데려왔죠. 그러네요. 네, 투바투의 리더 수빈입니다. 수빈 역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아린님과 함께 코시국을 지켜준 소중한 MC인데요. 네. 그 요때가 이제 그 다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이후 랩 잘하시네요. 네, 이후에 이제 혼돈의 장 2부작을 하던 시기예요. 네.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은 혼돈의 장을 표현하면서 이제 뮤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한번 뮤뱅에는 혼돈이 없었다. 그런 걸 그리고 리더는 리더다. 그리고 그 리더 왜 요새 리더는 사실은 그냥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수비는 또 약간 그 딱 있거든요. 그 리더로서의 그 중심이랄지 약간 멘탈적인 이렇게 주축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잘 뮤직뱅크에서도 빛을 발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뮤뱅 MC 전에 사실 타사에서 이제 경험을 조금씩 쌓았어요. 그래서 타사 인턴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곡은 길죠.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입니다. 오늘 은행장 특집 사실 그냥 문득 나온 아이디어로 진행을 해봤는데 뭔가 저희의 음악 방송을 훑어온 역사도 좀 생각나고 그쵸. 이 은행장 분들로 좀 힐링 받았던 금요일 저녁들도 생각나고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뭔가 얘기를 하면서도 참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우리 은행장님들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곡으로는 유나님의 추천곡이죠. 골든차일드의 Knocking on My Door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K-팝 메이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